네, 안녕하세요. 박희숙의 세종문 브런치입니다. 눈이 오는 계절이 왔어요. 하얀 겨울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어제는 눈이 펄펄 내리는데 이런 날이면 왠지 괜시리 어릴 적 생각도 나고 친구들과 뛰어놀았던 그러한 생각이 많이 나는 눈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것은 분명 저만은 아니겠죠. 하늘에서 하얀 축복이 소리 없이 내렸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날에 듣고 싶은 노래가 있죠. 자이언티의 눈을 들으면서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올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서두르지 마요 못다한 얘기가 있어요. 잠이 들고 나면 오늘은 어제가 돼버려요. 계속 내 곁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했죠.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눈이 올까요?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올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잘 봐요 밖이 유난히 하얗네요. 눈이 와요. 눈이 와요. 눈이 와요. 창밖에는 눈이 와요. 어제 우리 말한 대로 차를 한 잔 내려드릴게요. 네, 박희숙의 세종음원 브런치입니다. 자, 얼마 전 수능 시험을 끝내고 학교 생활 이외에 어떤 일들을 하며 무엇을 하는지 여러 가지로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세종 양지고등학교 3학년 박미소 양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요즘 학교 생활을 계속 하고 계시나요? 수능 끝나고? 아니요. 응. 학교 안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능 끝나고 나면 안 나가나요? 네, 거의 어. 가정학습 써서 집에서 쉽니다. 가정학습으로 집에서 있거나 네네. 각자의 생활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수 양 어떻게 수능 시험 잘 봤어요? 수능 시험 네.
저의 초중고 모든 교육, 인생을 통틀어서 수능 시험으로 보상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쉬운 점수지만 응. 그래도 대학교 가기에는 아쉬운 점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목표를 향해서 좀 달성을 한 것 같은 그런 네, 맞습니다. 기분이 드는데, 네. 잘했어요. 잘하셨군요. 그럼 학교를 가게 되면 어떤 전공하고 싶은 게 뭐가 있나요? 저는 언론 쪽으로 전공을 음. 하고 싶어서 네. 다 언론 쪽으로 대학교를 준비를 어. 해놨습니다. 그럼 언론이라고 해도 어떤 그 장르 구분이 있잖아요. 네, 저는 어. 언론 중에서도 네. 명사의 꿈은 아나운서인데 음. 정확히 따져서는 그냥 네. 사회 이바지가 되는 그런 언론인으로 크는 게 꿈입니다. 아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아나운서의 꿈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 아나운서의 꿈을 왜 갖게 됐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아주 단순한데요. 응? 제가 초등학교 올라가기 이전에 예. KBS 우리 지상파 어. 방송국에 음? 기상캐스터 언니를 보고서 진짜 이쁘다, 아, 대단하다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네. 또 뉴스를 진행하시는 아나운서 분들을 보니까 어. 또 그것도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때부터입니다. 어떤 그 영재들이 꿈을 꾸는 것이 단순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는 데서 생겼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때 아나운서나 기상캐스터를 봤을 때 막 연습도 하고 따라하기도 하고 그랬나요? 네, 제가 어. 부모님들 앞에다 모셔다 놓고 아나운서처럼 마이크 들고 그렇게 흉내를 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자, 수능이 끝났는데 어떤 자율적인 시간으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음. 따뜻하게 장판 틀어놓고 음. 이불 안에 들어가서 네. 애니메이션 어. 보는 게 저의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봤나요? 아니요, 아직도 못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도 보니까 되게 예쁘게 하고 왔어요. 근데 네. 고등학생들도 화장하는 법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우리 미소 씨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완전 분장 수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나중에 우리 좀 코치 좀 한번 해줘봐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들은 소소한 애니메이션을 보는 거라든가 또 여행을 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3년 동안 내내 공부만 해왔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훨훨 자유롭게 떠나는 사람들도 많던데, 혹시 여행 같은 거는 어떻게 다녀온 적은 없나요? 여행은 일단 좀 음. 몇 박 며칠로 좀 장기간 가는 여행이 아니고 친구들이랑 같이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그렇지. 그냥 당일치기로 서울을 갔다 온다든지 하는 식으로 몇 번 어. 다녀왔습니다. 그렇구나. 서울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 여행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힐링하려고. 힐링. 네. 뭐 동대문에 가서 쇼핑도 하고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하는 힐링? 네. 그거 좋죠. 정말 그거야말로 정말 머리를 비우고 가서 하는 것 자체가 힐링 맞죠? 네. 우리 미소 양은 특기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제 입으로 특기라고 말하기는 좀 음.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는 거 주변에서 강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말하고 글 쓰고 또 누군가의 말을 경청해 주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특기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남다르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갈 것 같고요. 내가 알기로는 그 어려서부터 어떤 그 사회를 본다든가 하는 이런 일도 곧잘 잘했다라는데, 혹시 뭐 그런 게 있었나요? 네. 어렸을 때부터 사회를 예. 봤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봤죠? 일단 처음으로 많은 사회를 봤지만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났던 게 초등학교 때 여기 세종시 최규신 교육감님 취임식 사회를 봤던 게 가장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게 가장 그게 큰 어떤 기억이에요.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저희가 스승님으로 모시고 있는 저의 작가님, 네. 저의 전반적인 저의 이런 특수 교육들을 맡아주셨던 우리 작가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유적지들을 다니면서 리포터식으로 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올리는 식으로 그렇게 막 활동을 하고 있다가 예. 우리 교육감님을 취재할 만한 그런 기회가 생겨서 그 어린 나이에
겁도 없이 취재를 하러 갔다가 교육감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예. 취임식 자리에 설 수 있게 됐었습니다. 와, 그럼 기본적으로 취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기본적인 것은 좀 배우고 갔나요? 그 어렸을 때에 뭐 FM식으로 뭐뭐를 해야 된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배우지는 않았고요. 저는 작가님이라고 지금은 존칭을 칭하지만 저는 편하게 할아버지라고 예. 부르거든요. 네. 그냥 할아버지께서 아. 많이 다니면서 흘리듯이 이렇게 해야 한다. 노는 형식으로, 놀이 형식으로 아.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그때가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아, 그러니까 뭐 1학년, 2학년 네, 그렇습니다. 저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네, 교육감님께 가서 네, 어떤 질의질문을 하면서 취재를 했다라는 거. 네, 맞습니다. 사실은 미소양도 미소양이지만 교육감님께서 그거를 한껏 받아서 같이 해주셨다는 게 정말 좀 신비롭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한 이후에 또 한 번 했었을 것 같은데. 네, 그 다음부터는 거의 행사에 MC로 많이 기회를 주셔서 아. 제가 또 그렇게 좋은 자리에 설 수 있었는데 손에 꼽을 정도가 아니고 수많은 행사에서 제가 사회자를 맡았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네, 근데 그 최규신 교육감 사회는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단상에 올랐던 기억이라 가장 많이 여기저기 기억납니다. 경험을 했던 것도 아닌 상태에서 처음으로 네, 교육감님을 맞습니다. 뵙고 인터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취재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럼 그걸 계기로 인하여 수많은 사회를 봤다고 했는데 청소년 시절 때부터 계속 움직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어떤 계기는 초등학교였지만 청소년 때 많이 사회를 봤다. 그랬을 때 떨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마냥 놀이터 같았습니다. 멋모르니까 네. 막 했고. 네, 행사장에 노래도 크게 나오고 행사에 오시는 분들도 다 싱글벙글 좋은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여기가 내 놀이터다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는 거의 지배적이었는데 좀 중학교 되고 보니까 잘해야겠다라는 압박감 때문에 살짝 떨리기도 했었는데 거의 즐긴다라는 식으로 행복하게 사회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미소양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만큼 와서 늘 마이크를 딱 앞에 대면 금방 막 이렇게 기억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떨려서 말을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을 때라 했다고 해도 점점 성장해가면서 뭔가를 알으니까 자꾸 그게 좀 떨리는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많은 경험으로 돼서 이제 어떤 전공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생각까지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전공은 뭘로 할 생각이에요? 전시는 신문방송학과인데요. 현재 좀 바뀌어서 네. 과 이름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입니다. 그쪽으로 지금 네, 맞습니다. 지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수시로 가나요? 아니면 저는 수시도 넣었고 네. 수능도 봐서 정시로도 넣을 건데 아직 수시 발표가 다 나지 않아서 그렇죠. 네. 아유, 뭐 다른 친구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다들 그런 얘기 하죠. 네, 맞습니다. 때가 때니만큼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목적한 데를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친구들끼리 만나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여기서 잠깐 노래를 듣고 갈까요? 네. 네.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찬란한 것을 작은 숨결로 단 사람 겁없이 나를 불러준 사람 몹시도 좋았다 너를 지켜보고
어떻게 만들었을까 모두 잊고 살아가라 내가 널 찾을 테니 네 숨결 다시 나를 부를 때 잊지 않겠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네가 준 모든 순간들을 언젠가 만날 우리 가장 행복할 그날 첫눈처럼 내가 가겠다 너에게 내가 가겠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난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네.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성시경의 비처럼 음악처럼 두 곡을 들으셨습니다. 음악 잘 들으셨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미수 양은 어려서부터 글 쓰고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거를 좋아했다고 했는데 요즘 최근에 나온 여고나래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여고나래. 이 책을 쓰게 된 어떤 동기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열어보니까 그 여는 글에서 이런 글이 있어요. 아직 어린 제가 생애 첫 책을 냅니다. 세종시 양지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아빠는 일찍 초등학교 3학년인 저를 이야기 할아버지 청광로 선생님에게 보내셔서 일기부터 시작해 말하기, 글쓰기, 영상 만들기 공부를 시켜주었습니다. 4학년이 되자 할아버지는 국문학을 가르치셔서 일찍 국어 국문학에 눈을 뜨게 됐고 제 꿈인 아나운서가 되는데 필요한 말하기 공부도 하다 보니 타고난 글재주와 말재주가 있어서 잘한다를 연발하시는 칭찬에 겁모르고 하라시는 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초등학생으로는 국내 최초로 4학년인 제가 교육감님 취임식 사회자라도 선 적이 있어요. 미숙한 줄들 잘 몰라 계속 전국 박물관과 유적지를 다니면서 리포터랍시고 말을 하다 보니 제 꿈인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다는 자신이 생겼어요. 아나운서는 말과 동시에 글 공부도 해야 한다는 아빠와 이야기 할아버지의 권고를 따라서 책을 내자 하시기에 벅참을 무릅쓰고 집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필과 관련해서 몸소 체험하며 직면한 점은 저의 부족함이었습니다. 고작 고등학교 학생에게 출중한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긴 하지만 책 집필에 앞서 나 스스로는 내가 희대의 걸작을 만들어낼 줄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더 길은데 그러니까 지금 하다 보니까 처음엔 철없이 잘한다 하니까 잘하는 줄 알고 했는데 네. 막상 책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내 자신이 뭔가 착각했구나,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때 그 심정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줘보세요. 말씀하셨던 대로 네. 어렸을 때 워낙 잘한다 못해도 잘한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나 되게 잘하는 이렇게 자만에 취해서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세상에 저의 어떤 글을 내보여야 되는 책의 집필에 딱 직면을 하다 보니까 글도 잘 안 써지고 또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올바른 글을 적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에 가만히 키보드 앞에서 있다 보니까 그냥 요즘 말로는 약간 현타 온다고 하죠. 왠지 모르겠는 회의감도 들고 네. 또 그리고 주변에서는 그때 당시에 제가 집필을 시작한 게 고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너는 이제 컸으니까 잘해야 해. 이런 식으로 좀 무언의 압박도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부족했었나? 난 되게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직 우물한 개구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좀 상당히 우울했었습니다. 초반에는. 네. 주위에서 선생님이나 주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채찍을 하는 그때는 난 잘하는데 왜 그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는데 네. 막상 정말 진지하게 들어가 보니 그 말씀들이 명언이었다. 나는 내가 착각하고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책을 만들었어요. 10년 전에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집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집필을 하기 직전에요 글 모음집 같은 것도 있었나요 혹시? 아니요, 아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냥 처음, 본격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은 여고 나래 하니까 꿈 많았던 여고 시절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뭔가 막 다가와요. 감사합니다. 다가와서 우리 또 박미소 양이 이렇게 썼다고 하니까 더
보고 싶고 한데 자기 개발도 이 안에서 들어 있나요? 자기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자기 개발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는 두 가지로 음.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음. 학문에 관한 견해를 넓히기 위해서 저는 아나운서가 꿈이니까 공인 자격증, 뭐 한국어 능력 이런 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입사를 할 때 필요한 한국사 혹은 뭐 와. 토익, 토플도 함께 준비하고 예. 있고요. 두 번째는 많은 어른분들께서 공부는 때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저는 그 말에 딱히 반론은 안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네. 제가 곧 20살이고 네. 사회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진출을 하게 돼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슬픔 그리고 아픔 또 부모님 둥지에서 떠나가는 새의 입장에서 사회에 맞서기 위한 힘을 기를 수 있는 시기는 오로지 이때뿐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 경화하는 식으로 단단하게 굳히는 시기로 예. 많은 작가님들의 예. 에세이를 읽으면서 이런 분들의 삶도 이해해보고 저런 음. 분들의 삶도 이해해보면서 음. 저의 좀 마음을 딱딱하게 경화한다고 해야 할까요? 지금 말을 너무 잘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물어보기는 했지만 네. 그 자기 개발 속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항상 이런 말이 있잖아요. 준비된 자에게 항상 주어지게 돼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미수양은 오직 아나운서의 꿈을 꾸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또 그쪽 방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듯이 그 네. 사람들도 못지않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차곡차곡 순서대로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뭐 어떤 자기 개발 차원에서 아나운서를 위한 준비 과정이 그것만 있나요? 아니면 또 다른 것도 뭐 있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그죠? 일단 실무적인 음.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음. 일단 어렸을 때는 그냥 겁 없이 사회도 보고 그랬다면 이제는 제가 어른인 시점에서 무언가 조금 더 과거의 나보다 현재의 내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요즘은 거의 이론적인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론적인 공부를 이론적이라고 하면은 어떤 뭐 책도 좀 많이 봐야 되겠고. 일단 그죠? 시사, 정치 이런 거 책도 많이 어. 열람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신문도 좀 잘 스케치해야 되겠는데 그럼. 네, 맞아요. 그럼 좋은 여행은 언제 가고 좀 자율적인 행동은 언제 하신대?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대학을 딱 가고 났을 때 그땐 또 다른 꿈이 생각이 날 텐데 네. 혹시 꿈이 아나운서 말고 그 이외에 또 혹시 뭐 가져본 꿈 같은 건 없어요? 꿈은 많을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네, 꿈이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았었는데요. 음. 옛날에는 뭐 대통령도 꿈이었었다가 한 어렸을 때 꿈이고, 근데 최근까지 들었던 생각은 심리 상담가랑 또 이제 범죄 심리학자가 꿈이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은 이제 그냥 오직 또 맘먹은 대로 아나운서만 하게 되고. 근데 욕심이 커서 다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그래 맞아요. 욕심이 현재는 커야 돼. 네. 커야 되고 또 크게 가진 만큼 또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경험과 이제 그런 것들을 겪은 것으로 인하여 나의 재산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발판이 바로 꿈이라는 것 같아요. 네. 꿈을 많이 꿀수록 좋은데 정말 이렇게 놀랍게도 영혼아래라는 책을 폈어요. 그러면 이 책의 내용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청년기, 네네. 뭐 손자녀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때의 장르가 다르게 써 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네. 이렇게 권하고 싶거나 겪었던 것을 감명 깊게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에피소드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가장 애착 있게 썼던 글이 바로 저의 어렸을 적에 살아왔던 좀 19년인데 살아왔다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근데 살아왔죠. 네.
그래도 네. 19년 동안 아. 제가 느꼈던 저의 배경 화면, 저의 가정 환경이 아하, 조금 그렇지. 저는 특별하다고 아, 생각을 그랬어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렸을 네. 때 커오면서 느꼈던 네. 아픔이나 또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느낄 수 있었던 교훈 같은 것들을 책에 함께 함축적으로 녹여놨는데요. 그런 그 부분이 부분은 어느 기에 있어요? 인간 전체 편입니다. 아, 전체편에 네. 인간 전체편에 저의 모든 이야기가 한 줄 내지 세 줄, 적게는 그렇게 음.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뭐 19살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도 살아왔으니까 살아왔던 이야기도 소중하고 귀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우리도 가슴이 찡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책 속의 내용 중에 어른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있나요? 네, 그쵸. 일단 저는 아직 네. 엄마가 되어보지 못하고 음. 또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나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아픔을 제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청소년기를 좀 아프게 견뎌오면서 네, 청소년기에 제가 어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어른이들의 말 그리고 청소년들의 말을 제가 감히 좀 적어봤습니다. 어이구. 네, 거기 그 글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제가 감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꼭 보겠고 미소양이 뭐 이렇게 청소년기나 어릴 적에 환경 얘기를 자꾸 하는데 누구나가 다 겪어온 환경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거기에 너무 이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그것이 나에게 약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재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반전으로 딛고 일어나는 게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저는 지금 뭐 이렇게 벌써 아나운서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말도 잘하시고 겪어왔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혹시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아, 네. 친구들하고 엄청 노래방도 막 다니고 하나? 네. 춤도 추고. 아, 춤은 제가 몸치여가지고.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사춘기 때는 어떻게 잘 겪었어요? 사춘기 때요? 음. 저는 완만하게 겪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저를 키워주셨던 보호자,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너처럼 유별난 애는 없을 거라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것 또한 겪어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잘 예쁘게 겪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우리 혹시 이쯤에 좋아하는 노래 네. 하나 신청을 받고 싶은데 뭐 네. 있을까요? 저는 래퍼 코드쿠스트님의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 부탁드려도 사라진 모든 될까요? 것들에게 네. 코트코스트의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노래를 또 듣고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뜻 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던 말하지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걱정하던 말 아주 헛돼.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는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멀어진 우리 거리만큼 내 삶과 더 가까워져서 뚫어져라 나만 보다 오늘은 마침내 관통했나봐. 구멍난 이 맘 가리고파 새하얀 웃음 귀에 걸고서 느닷없이 사라지던 그 숱한 밤들을 떠올려보네.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 잊혀진 모든 밤들에게 그럼에도 속삭이던 조그만 사랑과 마음들에게
모든 뜨뜻미지근 하나의 지금 기쁘거나 슬프지도 않아 양멍하게 앉아있기만 집에 혼자 있는 거 좋아하지만 나도 답답한 건 참을 수 없네 끝내 터져 나오는 지겨운 신음 밖에 나가고 싶은데 나가기 싫은 기쁜 애 입이 크게도 잘만 놀러 다니는 친구에게 심술 냈네 괜히 짜증만 늘어가고 사는 낙이 없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연말이 오네 환기가 안 되는 삶에 창문을 활짝 열어도 오늘은 꽤나 막내 좋은 날씨가 그나마 위로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만 그 사실을 애써 잊어버리고 사니까 난 조금 괜찮아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 잊혀진 모든 밤들에게 그럼에도 속삭이던 조그만 사랑과 마음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 한데도 이 밤도 너가를 불러야지 그리워하는 마음이 미래를 향하는 마음이라면 네, 인순이의 거위의 꿈 그리고 코드 쿤스트의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라는 노래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이 사라진 모든 것들 노래 들으니까 또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더 이렇게 잘 듣게 된 것 같아요. 자, 우리 미수양 아까도 말을 우리가 했지만 꿈이 아나운서이고 네. 또 기자라는 직업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서 지금 알바를 하고 있다고 네. 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약간 대담하게 자신 있게 뛰어드는 모습이 너무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이 여고날의 얘기 좀 계속 할까요? 네. 이 책 속에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딱 연결이 된 게 아니라 장르가 다 있어요. 네. 네, 그중에 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병은 왜 나나? 병은 공기, 온도, 음식, 습관 등 5만 가지 원인에서 생기는 거지만 정답은 5만 가지 환경에도 나를 지켜내기 위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꼭 집어 여기를 고쳐야 한다는 일종의 육체 내부의 전쟁, 죽느냐 사느냐에서 외침을 물리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현상이다.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썼어요. 그렇다면은 이 내용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까지 내용을 캐치를 못할 것 같아. 근데 뭔가 혹시 아까 환경 얘기도 했잖아요. 집안 네, 환경 맞습니다. 얘기도 했잖아요. 네. 거기에 따르는 그 의미에서 많이 느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줘보세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음. 이 책을 집필할 당시가 코로나로 유행을 했을 때여가지고 좀 애착 있게 썼던 글인 것도 맞고 두 번째 이유는 가정 환경에 대한 개인사 이야기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죠. 네, 저희 친어머니가 암으로 사별을 해서 아이고 그랬구나.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몇 병이라는 살 걸 때죠? 그때가? 그때가 초등학교 입학 전 어. 만 5세였을 겁니다. 아유, 네. 그러셨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죽음에 네네. 어떤 병을 앓고 있는 그거에 대한 것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상처가 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엄마의 병을 확실히 그때는 몰랐잖아요. 그때는 어머니 장례식장에서도 뛰어다니면서 그렇죠. 사람들 많으니까 좋아했었을 나이니까요. 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좀 남다른 것 같아서 제가 네. 한번 읽어봤고요. 이 책을 집필할 때 옆에서 계속 코치를 해주던 선생님이 계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네. 그 선생님 자랑 좀 해줘 보세요. 딱딱하게 작가님 응. 혹은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해주시지만 저한테는 친할아버지 이상으로 저에게 단순히 공부뿐만이 아니고 또 심적으로도 많이 컨트롤 해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째 할아버지라고 따르면서 저는 그냥 할아버지라고 편하게 부르거든요. 네. 여기 내용 중에 보면 발문을 또 써주셨는데 네.
뭐 미국도 다녀왔다는 얘기가 네네네. 있어요. 그럼 몇 살 때 어떤 계기로 왜 갔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할아버지의 이제 친아드님께서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도 그럴까요? 네, 현재도 그렇게 기자로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네.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저 음. 외의 친구들과 함께 같이 워싱턴으로 견문을 네. 넓혀보자 하는 것을 갔습니다. 대단하신 분 같은데 그 할아버지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청광자 노자 천광로 네. 선생님. 네. 그 이 천광로 선생님께서는 뭔가 그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어린이들을 육아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게 아니었나 그 생각도 있는데 네. 그런 어떤 뭐 돈을 받고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돈을 쓰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좀 남다르신 것 같아서 여쭤봤고 그 청광로 선생님께서는 친할아버지 이상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네. 친할아버지 이상이면은 뭐 같이 잠잘 정도로 막 이렇게 가까운가요? 할아버지 네. 집에서 그냥 심심할 때 놀러 갈 수 있고 할아버지한테 아. 밥 차려달라고 하면 원래 제가 차려드려야 되지만 네. 밥 차려달라고 하면은 뚝딱뚝딱 맛있는 거 만들어주시고 그래요. 아빠랑 싸워서 엄마랑 싸워서 할아버지한테 음. 전화하면 무조건 제 편. 그 정도로 친하세요. 네. 어우 대단하신데. 뭐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안아주시는 어르신이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청광로 선생님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혹시 아나요? 사실 제가 할아버지께서 어떤 예.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시지만 일단 책을 집필하셨던 작가님인 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시군요.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네. 그 훌륭하신 어른이 우리 미소양 옆에서 계속 이렇게 끌어주시고 하는 그 모습은 그게 흔치는 않거든요. 네. 네,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여고 아래 그 책에서 보니까 청광로 선생님께서 써주신 글이 있는데 4살 때 보고 부쩍 큰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책을 쓴 박미소를 만나 이렇게 했단 말이야? 초등학교 2학년 때 뭐 글을 썼어요? 아니요. 그때 처음으로 만나서 할아버지랑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리포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도 이렇게 지도도 해주셨나요? 그때도 네, 글쓰기 간단한 글쓰기 그때는 네, 어렸었으니까. 그때부터 지도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나름 말하기와 글쓰기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갖고 10년여 동안에 가르친 사람이나 글쓴 사람이나 둘 다 부족함에도 독자들 앞에 책을 내어놓았다니 청광로 선생님께서는 억만 감회가 솟아 가슴이 벅차고 참 기쁘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쓴 거보다 우리 미소양이 쓴 이 글이 그렇게 좋았나 봐요. 네. 그러면서 썼던 글들도 계속 보시고 가르쳐 주셨나요? 네, 계속 보시고.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가르쳐 주시던가요? 일단 제 글이 틀렸다고 혹은 옳지 않다고 하셨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냥 저의 생각을 그대로 수용해 주시되 문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하시면은 퇴고해 주시는 방식으로. 그렇군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쓰셨어요. 이 책은 그렇게 썼다고 나왔고요. 무엇이든 새롭게 세상을 첫 경험해가는 값지고 소중한 여고 시절. 갓 사춘기를 지나 이제 막 미래를 향해 은빛 나래를 활짝 펴는 동시에 정말 생각이 많고 넓고 높고 깊게 두둑히 쌓여가는 여고 시절을 맞은 미소는 이 책을 내므로써 자신도 모르게 어른이 되되 정말 좋은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고 확신하기에 독자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유익한 자극이 될 거라 생각하고 동기부여가 돼서 이 책을 펴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선생님 생각을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네. 네. 이제 시간이 이제 점점 다가와지는데 우리 미소가 책도 썼지만 앞으로 사회생활을 이제 해야 되고 또 네. 대학생활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쯤에 막 생각이 이렇게 많이 나고 감동스러웠다거나
친구들과의 어떤 뭐 이렇게 재밌었던 일이거나 이런 거 있었으면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친구들과의 그런 행복한 추억도 소중하지만 네.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를 뽑아보라고 하자면 네. 제가 리포터 음. 활동이라고 해도 조금 미숙한 실력이었지만 그렇게 하면서 저의 전반적인 꿈을 탄탄하게 이렇게 점토처럼 붙여 나갈 수 있었던 점이 참 감회롭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18살 고등학교 3학년도 많이 성숙대에서 있는 학생들도 봤지만 우리 박미수 양과 오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느끼는 게 참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 꿈을 향해서 대학에서도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인데도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또 아빠한테 좀 인사 좀 한번 하면 안 돼요? 저희 아빠 저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그렇죠. 또 그리고 이제 저 리포터 활동했을 때 음. 본인도 쉬고 싶으셨을 건데 토요일 날 네. 새벽에 나가서 또 이제 자정 넘게 저 태우고 픽업해 주시고 그게 부모예요. 네, 그리고 맛있는 거 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해줘야죠. 네, 아빠 사랑합니다. 네, 너무 좀 부러운 그런 모습이고요. 아버지에게도 효도를 해야 될 거겠지만 네. 청광 교수님한테도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이 기회에. 우리 할아버지 저 맨날 아빠랑 싸우면 언제 전화해도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아이고 그러셨구나. 공부도 그렇지만 참된 어른으로 크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 골고루 잘 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네, 알겠습니다. 수능 후에 고3 학생들 중에는 대학도 중요하지만 취직이나 실업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쭉 이어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기도 하고요. 과외 지도를 하기도 하는 등의 고3 학생들의 모습은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경험할 거리를 찾는다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박미수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성장 과정의 중점적인 화두는 아나운서의 꿈을 키우기에 일찍이 인문학 계열 어문 저작물에 속하는 본서 24만 자 탈고를 거쳤고요. 2021년 고2 때 아직은 나약하지만 은빛 날개를 펼치면서 한국 학술 정보를 통해 여고 나래로 등단했습니다. 18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보는 여고생의 시선과 배움 그리고 여고 나래는 성장 과정을 그려낸 애창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클로징 노래로 허각의 나를 잊지 말아요를 듣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란 멀리 있는 것 눈에 보이면 가슴 아파 눈물이 나죠. 그래서 널 떠나요. 사랑을 사랑하려고 안녕.